안녕하신가요?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겪고 재작년 합의 이혼을 마친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부모님 아래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제 위에는 10살 터울 친오빠 하나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이에요. 제가 늦둥이라서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그렇다고 오냐오냐 큰 건 아니었고 저 또한 그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과 부모님 같은 친오빠에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컸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아래 지내던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지옥살이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고 결혼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오점으로 남은 기억들이거든요.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겪고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님보다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친오빠가 제가 중학교 때 외국 생활을 하러 떠났는데요.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친오빠가 저 때문에 미국행을 일주일 미뤘다가 떠났던 기억이 있네요. 떠나고도 제가 걱정되었던 친오빠는 꼬박꼬박 문자로 저에게 안부를 물어줬어요. 덕분에 친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제게는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선 최대한 숨겼거든요.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자식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했죠. 웃음 가득한 그 가정 아래 저는 성적도 좋았고 밝고 맑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제가 다른 집 아이들처럼 사춘기가 와도 투정 한 번 안 부려서 걱정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나?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도 친오빠도 이대로면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고비는 딱히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란한 가정을 큰일이 날 정도로 뒤집어 놓은 건 다름 아닌 저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된 무렵 저는 형편을 생각해 대학을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려고 했고 친오빠도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학교 가라고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가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돈 버는 길을 택했었죠. 나중에 공부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이 대학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겠지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갓 성인이 된 이 시기에 올 줄은 몰랐어요.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남편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서빙하는 저를 보고 계산할 때 찾아와서 연락처를 물었는데요. 저보고 귀염상이라고 자기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술 한잔 하고 싶다길래 번호를 줬었죠. 저는 모난 곳 없이 사랑만 받고 컸던지라 추잡스런 접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였어요. 바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지옥으로 가는 직행 열차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술을 마신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한 달이나 숨긴 채 속앓이를 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던 차 몸이 이상한 게 느껴져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알렸죠. 그 사실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한 일주일은 알아 누우셨어요. 한 번도 혼난 적 없던 제가
그때 처음 부모님께 혼이 났는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죄송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알리고 시댁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시댁은 저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물론 결혼 한두 달까지는요. 그때까진 제가 봐도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댁도 하는 수 없이 이 결혼을 승낙했을 거고요. 저는 결국 20살 나이에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바위를 보듯 시댁에선 나를 보는 눈빛들이 곱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한테 누나인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 생활 중이라 결혼식 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시부모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시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번번이 친정을 무시했는데요. 친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더 떵떵거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면 속상할까봐 어디 티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종종 친정에서 연락이 오면 거짓말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다들 식구처럼 잘해준다고만 했어요. 남편이란 놈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제 배가 남산만해지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지 인생 망했다고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땐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날아오는 상처가 처음이기도 해서 극복할 힘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확실히 세탁소하는 저희 친정에 비해 시댁이 잘 사는 게 맞아요. 시부는 군부대로 식재료를 보내는 일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연봉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외국으로 학교를 보냈고 남편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저는 고졸의 알바생의 혼전 임신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특히나 저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했던 건 시모였는데요. 시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낮이면 남편과 시부는 직장을 가서 없고 시모와 둘만 집에서 보내야 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겠죠. 시모는 제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해서 입버릇처럼 출처 모를 집에서 나온 애 취급을 했어요. 친정부모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더 마주할 일 없으니 친정까지도 제 앞에서 대놓고 까더라고요.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여자애가 피임할 줄도 모르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니? 아니면 작정하고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싶어서 숨긴 거야? 진작 말했으면 애 지웠을 거 아니야. 내가 쪽팔려서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온 애라고 어디 말도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 다 돼서 이게 무슨 불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줄 알았으면 어디 부적이라도 살 걸 그랬어. 주말이라 시부가 출근을 안 할 때면 시모 옆에서 꼭 한마디씩 덧붙였는데 시부의 말은 시모에 비해 좀 더 직설적이고 한방이 강한 편이었어요. 두 분은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거실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될까 싶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태어난 아들에게 엄마의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저는 예나 후나 식사 자리에서도 시댁과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랐니? 저기 청소 덜 됐더라. 거실에 먼지 구덩이 한가득이야. 저거 먼저 닦고 와서 먹으렴. 앉기 전에 샤워 싹 하고 먹어. 먼지 잔뜩 묻히고 밥상머리 앉는 거 아니다. 항상 밥 먹을 때가 되면 시모가 제게 일을 시켰어요.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인 줄 알지만 눈치 없는 척하며 고분고분 행동했죠. 시댁 식구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린 아들 밥은 먹여주더라고요. 그거면 됐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밤에 혼자 올 때가 많았는데요. 언젠가부턴 너무 서럽던 나머지 아들이 깬 걸 알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해 소리 내는 날이 늘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제 배가 부르고 나서부터 각방을 썼는데 아들은 꼬박 저와 함께 자더라고요. 남편은 지 자식인데도 아들을 불편해하는 티를 내서 아들도 아빠 옆에 잘 안 갔거든요. 제가 이 각박한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했을 거고 친정에도 알리지 못해서 밖을 떠돌다가 여기저기 끼니를 구걸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시댁의 거침없는 질타는 제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시모는 제 아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부터 대놓고 앞담을 일삼았습니다. 으이구, 지엠이 닮아서 공부도 더럽게 못하네. 손주라고는 하나 있는 녀석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쓰나. 네 아빠나 네 고모는 다 머리 좋은 사람인데 하필 닮아도 애미의 못난 부부만 닮았다니. 내가 손주복까지 없는갑다. 아이고 머리야. 시모는 제 아들이 성적이 못 나와도 편식을 해도 어디 다쳐서 와도 전부 제 피가 섞여서라고 했습니다. 천박한 피가 섞이니 그 피를 받은 아들도 엄마 따라 둔치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를 욕하는 건 1000번 만번 참을 수 있지만 제 아이를 욕하는 건 엄마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한두 살 커갈수록 구박이 심해져서 몇 번은 아이를 계속 피신시켰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무리가 있잖아요.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마주치게 하고 싶은데 한 집이다 보니 그렇게도 못하고요. 그저 부디 아들이 몰라주길 바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방에 단둘이 있을 때 정말 가슴 찢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자꾸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야? 내가 잘하면 엄마 안 혼나도 돼? 나 때문에 엄마가 혼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 이제 바보 안 될게. 할머니한테 그만 혼나게 해줄게, 엄마. 고작 6살 되는 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며 자기 탓을 하는데 그날 저는 크게 억장이 무너졌죠. 한참 못 모를 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여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했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시모가 아들의 실수를 가지고 나무랄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한테 자꾸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 그날은 저도 시모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우신 거면 저만 나무라세요. 이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모욕을 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애가 벌써부터 눈치가 늘어서 더 실수하는 거잖아요. 뭐야? 몇 년 좀 살았다고 이 시애미가 웃음니? 이제 대드네. 처음 우리 집 왔을 때는 고개 쳐받고 들지도 못하던 년이 꼴에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은가 보지? 제발 애 앞에서 말 좀 가려주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 잘못 크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어머님 아들 핏줄이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니까짓 게 감히 이 시애미한테 훈수질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그동안 한 소리 하지 못해서 어떻게 참았다니? 이렇게 시애미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싶어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냐고. 저 분명 경고했어요. 또 제 아들한테 나쁜 소리 하시면 저 계속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저는 제 아들만 생각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 앞에서 제 꼴이 더 우스워질까봐 또다시 황급히 피하는 걸 택했습니다. 닫힌 방문 밖으로 시모가 소리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겁주긴 했다만 아들 챙기면서 애써 무시했죠.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본 게 처음이라서요. 손을 덜덜 떨면서 아들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문질러 주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울지 말라고 안아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저 엄마가 이 모양이라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어본 순간이었는데요. 두세 마디 대들어서 그런가 그동안 꽉 들어찼던 응어리가 좀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죠. 제 아들은 참 고맙게도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잘 커주었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사진으로만 봤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미국에서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이 나서 선물을 막 구경하대요. 듣자 하니 시누이가 새로 사귄 남친이 있는데 결혼을 앞둘 정도로 오래 만났고 깊어졌다고 해요. 그 남친이 시댁 식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더군요. 감히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시부, 시모 남편의 선물은 있는데 저와 아들의 것은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도 시누이와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깟 선물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한테 상실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필 그날이 아들 생일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돼서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거든요. 생일날 선물 하나 사주려고 요번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돈을 빼놓긴 했다만 시댁 식구들의 저 꼴을 보고 반충동적으로 오후에 집을 나섰어요. 나가서 남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새 가방 하나를 구입했죠. 이거 하나 사는데도 시모가 저보고 갈 데도 없는 년이 어딜 돌아다니냐며 쏘아붙이던 걸 무시하고 나와서 산 거예요.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가 케이크도 해주고 싶은데 빵집에 케이크가 다 팔렸다네. 촛불 못 불어서 미안해. 초등학교 때 매던 가방 들고 다니느라 불편했지? 엄마가 진작 사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었다. 마음에 들어? 매번 제 눈물을 닦아주기만 했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 그날 제가 주는 선물을 받고 울더라고요. 어느새 저보다 커져버린 아이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는데 사춘기라 말수가 줄었던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너무 고마워. 내가 빨리 커서 얼른 어른이 돼서 엄마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꺼내줄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이미 행복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때 들은 아들의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비로한 제 삶 때문에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더없이 속이 아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아들은 그 후로 눈에 띄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원도 안 보내주는데 알아서 잘해주는 아들이 기특하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노예처럼 부러져도 아들이 낡아빠진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 집에서 몸 편하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또 생겼나 봅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이었어요. 여전히 살얼음판 같던 집안이 한 번 더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날 남편이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어여쁜 아가씨 하나를 집에 초대한 겁니다. 저와 아들이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한테 저희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은 표정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이 이후 남편이 하는 말에서 저 아가씨가 뭣도 모르고 남편을 만나고 있구나 생각했죠. 아줌마, 저녁은 두부 전골로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두부 좋아하거든요. 은지야, 못 먹는 거 있어? 그럼 이 아줌마한테 말씀드리면 돼. 주문하면 알아서 해드릴 거야. 어머, 정말? 오빠는 집에 가정부도 있구나. 그런데 왜 가정부를 써? 집이 더 비좁지 않아? 그렇게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요리가 안 되고 청소도 못 하시거든.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지. 우리 집안이 가정부 하나 못 쓸 형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저를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예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와이프로 안 보는데 그걸 시부 시모는 별일 아닌 듯 지켜만 보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가 남편이 다니는 전자기업에 같이 근무하는 대리 직원이라고 하대요. 저와는 다르게 명문대의 대기업의 어린 나이임에도 대리 직원이라고 하니 시부모는 이미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버린 듯 보였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대리라고요? 어지간히 노력형인가 보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 다 했지. 더 안 봐도 사람이 야무지겠어. 시집살이도 남편의 개무시도 다 참겠는데 이건 좀 고비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아들이 저와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야자를 빼고 막 하교한 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 가기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을수록 마찬가지로 아들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안 후부터는 웬만해선 아들 집에서 이런 못날 꼴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내다 보니 시부모랑 남편 눈에 안 띄고 지내는 법을 나름 터득해 갔는데 결국 또 아들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죠. 그때였어요. 제가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고 있던 문제집을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집이 잘못 나갔다면 남편의 발등에 찍힐 뻔한 위치였어요. 지금 엄마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엄마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데요. 다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구성이 구정물투성인 건 알았지만 상식도 개념도 말아먹은 줄은 몰랐네요. 저 자식이 뭐라는 거야 지금? 버릇없게 어디서 행패야? 사춘기라고 시위하는 거야? 속옷바람으로 쫓겨나고 싶어? 지금 손님 온 거 안 보여? 당장 방에 들어가. 오빠, 저 애는 누구예요? 혹시 저 아이가 오빠 조카라는 친구? 저는 되게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봐요 아줌마. 이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제 아빠고 저 사람이 내 엄마예요. 아빠가 실수로 나 만들어 놓고 아빠 하기 싫다면서 아줌마 만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요. 생각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인생 종쳐요. 그 여자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얼굴이었어요. 옆에서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남편은 화가 나서 제 아들에게 다가와 냅다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아들이 그 힘에 밀려 자빠졌는데 그렇잖아도 놀라있던 저는 허둥지둥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들의 뺨이 붉어졌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에 긁혀서 생채기까지 난 겁니다.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내 새끼 손대지 마. 내가 다 참아도 내 새끼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아빠 노릇 안 할 거면 손찌검은 하지 말아야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자식한테 손을 대. 아, 인연이 돌았나? 안 놔? 무식하게 손부터 먼저 쓰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진짜 손 대봐? 네 자식 제대로 참교육 시켜줘? 놓으라고 이년아. 제가 아무리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시모의 시부까지 덤비며 저한테서 남편을 구해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바닥에 내팽겨 쳐졌고 화가 난 남편이 뒤늦게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머리끝까지 화난 남편이 눈에 뵈는 것 없이 저를 마구 밟는데 그걸 보고 놀란 여자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여자를 쫓아가더군요. 아들이 저를 감싸 안으며 상태를 살펴주는데 남겨진 우리에게 이젠 시부와 시모가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못 배워먹은 놈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작에 낙태를 했어야 했어. 유산을 시키던지 해서 우리 아들 발목 못 잡게 했어야 했다고. 어쩌자고 이런 썩은 족쇄에 걸려서는 새끼나 애미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아끼는 네 새끼 데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서 길바닥에 나앉든 구걸을 하든 알아서 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더러운 것들이 집에 드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시부가 아들 품에서 저를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그걸 아들이 쫓아와서 말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서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만져요? 그래요. 이딴 집 냄새나서 살기 싫으니까 나갈래요. 비키라고요. 아들의 힘에 밀려난 시부는 다 늙은 몸이라 힘 한 번 못 써보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모가 놀라서 시부를 부축했는데요. 동네방네 들릴 정도로 어린 놈의 새끼가 지 할애비 죽인다고 막 악을 쓰더군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와 아들의 꼬라지를 보면 가출보다는 쫓겨난 게 더 어울리는 사정이었죠. 저 혼자 쫓겨난 거라면 어디 골목 구석에 가서 하룻밤 보내면 되겠다만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들마저 저처럼 비루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10여 년 만에 제 사정을 처음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집을 나왔다는 제 사정을 듣고 놀란 친정은 새벽임에도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왜 여태 말 안 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당장 앞장서거라. 내가 오늘 가서 사돈 같지도 않은 그 시궁창 집안 다 때려 부실 테니까. 아휴, 이 어린 것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새끼 얼굴 흉진 것 좀 봐.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 아이 뺨을 쳐? 하렘이 되는 사람은 또 이걸 지켜만 봐?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다니. 우리 손자 얼마나 놀랐겠어. 친정 부모는 저와 아들의 몰골을 보고 많이 화가 나서 시댁을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을 통해서라도 찾아낼 심산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재촉에도 제가 머뭇거리고만 있자 아들이 대신 나서서 시댁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이 커지는 게 걱정되어 말해주길 망설였던 건데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더니 아들이 그냥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가는 길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차가 달라도 친오빠는 한국이 새벽인 줄 알아서 전화를 안 하는데요. 급한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한국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지? 근데 아들, 우리가 지금 집에 없어. 급하게 순이 시댁에 가는 중이다. 글쎄, 그 집에서 내 딸 몰골을 거지꼴로 만들어놨잖니. 내 귀한 손자 뺨까지 때리면서 꺼지라고 했다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 다쳤어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금 순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사람을 밖에 내보낸다니요. 순이 이 미련한 것이 시댁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말을 안 했더라고.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10년 넘게 굴려지며 살았다는 거야. 너 순이 성격 알잖아. 어디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애라는 거. 자기네들이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욕하고 손찌검을 한다니? 순이 이 녀석을 정말. 그래서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그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도 들은 이상 가만 못 있어요. 거기 가서 뵐게요, 엄마. 친오빠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결혼할 여자도 한국 여자라고 했고요. 기쁜 소식으로 돌아온 오빠에게 여동생이란 작자가 이런 못난 꼴로 맞이해서 그것도 미안했습니다. 친오빠가 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저는 알거든요. 어릴 때 친오빠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준 볼펜을 못 받고 있을 때 직접 나서서 그 친구를 참교육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과하게 아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 2의 아빠와도 같은 사람인데 제가 시댁에서 처맞고 살았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눈이 돌았을지가 보였어요. 이때는 오히려 시댁이 걱정되었네요.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우리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고 엄마가 나서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반응 없던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오는데 아빠가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누구야? 뭡니까? 장인어른께서 여길 왜, 우선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장인어른.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네 장인어른이다. 감히 내 딸을 쥐잡듯 잡으면서 부려먹었겠다. 내 딸이 당한 상처만큼 너도 오늘 처맞을 줄 알아. 나 오늘 네 뼈 하나 부러뜨리기 전까지 집에 안 간다. 거실에서 대판 소란이 나니 방 안에 있던 시부모도 자다 일어나 놀라서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머, 사돈어른 아니세요?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귀한 자식을 왜 그렇게 쥐어뜯어요? 다짜고짜 야밤에 찾아와서 놓으세요 좀. 네 자식 귀한 건 알고 내 자식 귀한 건 왜 몰랐다니? 이 옆에 내야. 너 우리 딸 어떻게 손댔어? 이렇게 손댔니? 이렇게 잡고 흔들었어?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살리려는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사정없이 잡아당겼는데요. 평소 탈모가 있던 시모의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내 머리카락. 이봐요, 안사돈.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 어떡해? 내가 여기 돈을 얼마나 들이고 있었는데. 아! 시모가 소리 지르며 절망하는데 엄마는 아랑곳 않고 또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다급히 말리더라고요. 엄마도 여자인데 시부는 완전 제압하는 식으로 엄마를 떼어냈습니다. 안사돈, 그만 못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이 야밤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식구끼리도 주거 침입죄 성립되는 거 몰라요? 이런 식이면 저희도 더 이상 사돈 대우 못 해드려요. 엄마가 시부한테 힘을 못 쓰고 있자 우리 아들이 나서서 엄마한테 힘쓰는 시부를 떼어냈어요. 시부는 그런 손자에게 네가 벌인 짓이냐고 고래고래 호통치더군요.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누가 들어왔는데요. 응? 이 집에 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친오빠랑 웬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오빠였지만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오빠가 어떻게 시댁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지? 생각하던 와중이었죠. 머리카락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시모를 보필하던 남편이 친오빠 옆에 여자를 보고 소리쳤는데 누나, 언제 왔어? 아니, 이 사람들 미쳤나 봐. 경찰 좀 불러줘. 하는 짓도 진짜 거지 같아서. 내가 말해줬지? 실수로 이런 거지 같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전체로 다 돌았어. 누나? 남편이 소리치는 바람에 친정도 시댁도 전부 친오빠를 돌아봤고 친오빠 옆에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오빠가 미국에서 만나 결혼까지 마음먹은 여자가 바로 신우이라는 거죠. 아들아, 이 사람들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딸이랑 손주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내가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우리 순이가 얼마나 아팠겠니? 응? 엄마가 친오빠한테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다툼은 잠시 종결났고 모두가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은 친오빠한테 하소연하는 엄마 말고는 모두가 조용했죠. 놀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나 겹사돈이 될 뻔한 친오빠와 시누이도 서로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자기, 나한테 거지 같은 올케가 들어왔다는 게 내 동생을 말한 거였어?
미국에서 내내 자기 남동생이 올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랬잖아. 어디 미국에 버려놓고 올 데 없냐고 물었었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 동생한테 왜 거지 같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내 올케가 당신 여동생이라는 거야? 그 10살 타올이라던 귀여운 여동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 분명 그랬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틈날 때마다 올케 얘기했다고. 남동생이 사고 쳐서 결혼했는데 올케랑 그 집안이 산거지라고 욕했었잖아. 나 덕분에 자기 부모님이 올케 때문에 속 썩은 거 위로받겠다면서 결혼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잖아. 나는 오빠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야, 너는 왜 올케가 이런 사람인지 말 안 했어? 올케 집안이 무슨 거지 같은 집안이야. 우리 집보다 훨씬 재산 많다고. 멍청한 게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돈이라곤 쥐뿔도 없는 거 맞아. 내가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봤는데 집에 돈이 있었으면 제가 구박받고 살았겠어? 신우이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친오빠는 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대로 둘을 무시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저를 챙기기 바빴죠. 그리고는 신우이랑 이야기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냅다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전부 무방비한 상태였던지라 남편은 그대로 두세 대는 더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신우이가 와서 친오빠를 급히 말렸는데요. 오빠, 진정해. 일단 우리 말로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몰랐고 우리 집안도 오빠를 몰라서 그랬어. 앉아서 대화로 풀어보자. 나도 너 많이 사랑했거든. 근데 우리 가족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야. 그리고 듣자 하니 너 내 재력 때문에 만나는 거였어?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이 괴롭힘을 당해도 똑같이 무시했던 거야? 아니야. 나 오빠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돈만 보고 5년을 넘게 사귀겠어. 그런데 올케 사정은 정말 몰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정도로 못살게 굴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로. 더 이상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 며칠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네 얼굴만 보면 이 구역질 나는 집안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못 만나겠다. 그만 갈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하지 마. 친오빠는 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심할 정도로 집착하며 친오빠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오래 만난 사이라서 남이 될까봐 겁에 질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친오빠 재력 때문이더군요. 저는 시댁살이 하느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오빠가 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국내 10명 내외로만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오빠가 다니는 미국 회사에선 한국 보험사가 딱 2명 있는데요. 그 회사가 좀 잘 나간답니다. 미국 현지인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네요. 친오빠는 거기서 연봉으로 세후 10억을 받고 있었대요. 심지어 반 이상을 친정에다가 보내주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들 돈이라서 함부로 못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오빠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직후부터 친정으로 용돈을 보냈다고 하니 그럼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됐다는 건데 얼추 계산을 해도 80억 현금이 친정 부모님 통장에 꽂혀 있는 거였어요. 저희 친정이 40년째 세탁소를 하고 있거든요. 벌이가 대단히 많지는 않다만 그래도 그 벌이로 저와 친오빠를 키울 만큼은 된 형편이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무시를 해서 그렇지 동네 세탁소 치고 나쁘지 않은 벌이었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이 워낙 알뜰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 매달 적금까지 했으니 대략 90억이 그냥 뜬 돈으로 있는 셈이었죠. 당연히 부동산 재산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친오빠가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는지 몰라서 저 또한 저희 집 재산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저도 시댁과 마찬가지로 좀 놀랐답니다. 신우이는 매정하게 돌아서는 친오빠를 더 붙잡으며 시댁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다들. 엄마 아빠 지금 어떤 사위를 놓치게 생겼는지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아냐고. 우리 집 수준에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수준에 이런 사위 다시는 있을 것 같냐고. 부모가 돼서 왜 딸 앞길을 막아? 왜 내 인생 망가뜨려? 당장 잘못했다고 빌라고. 신우이가 굉장히 한성가라는지 시댁들이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그때 친오빠한테 얻어맞은 남편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제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손, 결혼식 때 잡아보고 처음 잡아보는 거였어요. 당신한테 오빠가 있었어? 왜 말 안 했을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진작 말했으면 내가 여보한테 더 잘했지. 그동안 내가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못 배운 사람이라고 천박하다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속보이지 않아? 내 아들한테 손대고 바람 피고 나 사람 취급 안 할 때가 불과 어제야. 당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날 개 취급했다고. 바람을 폈어? 이 썩을 놈이 심지어 바람까지 폈다고? 야, 그 여자 어딨어? 그 여자도 당장 데려와. 소송 때려서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당장 연락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런 대단한 자녀를 두신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지극정성으로 따님 모실게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집안 재력이 어떤지 알면 잘하고 모르면 막대해도 되는 거니? 그래, 네 말대로 합의 이혼하자. 네가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불렀던 합의 이혼 해줄게. 그리고 오빠, 절대 이 집이랑 엮이지 마.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친오빠가 저를 정말 많이 아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오빠는 늘상 부모님보다 제 말에 더 끔뻑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순이 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도 더는 걱정 마. 이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줄게. 오빠 이제 한국에서 일할 거거든. 스카웃 받은 거라 연봉 협상에서 미국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높아. 너랑 우리 조카 내가 책임지고 더는 힘들지 않게 해줄게. 신우이와 관계를 잠시 보류하며 생각해 본다던 친오빠는 곧바로 이 자리에서 신우이와의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한순간에 의견을 탈바꿈하며 종결을 선언해버리니 신우이 눈이 헷가닥 돌아버리는 겁니다. 더 안 달라서 친오빠를 잡고 늘어지는 걸 이제 저를 잡고 애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빌게 올케. 나 올케 오빠 없이 못 살아. 올케랑 나랑 얼굴 한 번 안 본 사이잖아.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리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 괴롭힌 거지. 나는 올케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똑같이 천박한 핏줄이잖아요. 아가씨나 저 인간이나 시부모님 핏줄 받은 건 똑같은데 뭐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제 아들이
당신들 때문에 엇나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 말대로 제 아들은 제 피만 가득 받았나 보더라고요. 뚝 부러지게 자라주는 것 보면. 저희는 그대로 시댁 식구를 외면한 채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마 지네들 체면 구기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원망만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질타받는 시부모님을 보는데 그것만큼 큰 벌이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혼하러 갈 때도 친오빠는 연차를 내면서까지 동행해 주었거든요. 마음 약한 제가 또 시댁에 휘둘릴까 걱정되었던 거죠. 이혼 서류를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서는데 며칠 못 본 사이 시부모님 얼굴이 많이 퀭해졌더라고요. 남편도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는 친오빠를 보자마자 또 달려들면서 매달리는데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일에 방해된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필요한 부분에 도장을 찍어 나갔죠. 여보, 윤우는 어떻게 지내? 한 번씩 윤우 생각날 때 연락해도 될까?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평생 아빠를 안 보고 살 순 없는 거잖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빠 없이 커? 신경 쓰지 마. 윤우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 없다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대. 이미 아빠 없이 크는 거에 적응했으니까 괜히 감정 낭비 안 하는 게 좋을걸? 윤우애미야, 우리가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이혼녀 꼬리표가 붙으면 너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어.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줄 수는 없는 거냐? 내가 어디 가서 사정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애미 너도 잘 알 거 아니니.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 시애비 체면 봐서라도 이혼은 참고 넘기면 안 될까?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단 한 번도 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를 지나서 하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에요, 아버님. 미련이고 후회지. 이쯤에서 이 집 식구들이랑 학을 뗄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네요. 소송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하시고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저는 도장만 찍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친오빠도 시누이한테 모진 소리를 더했나 봐요. 친오빠가 나오는 방 안에서 시누이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한 번도 시댁 식구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시누이는 아직도 친오빠한테 연락하며 시들어 가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친오빠가 번호를 바꿨는데도 기어코 그걸 알아내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요. 아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쇼핑몰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성 대표 쇼핑몰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헤프게 쓰는 아이는 아니지만 친오빠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늘 옷을 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줄 몰랐어요.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일반 회사원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네요. 한 번은 어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로 뛰어든 아들이 걱정이더군요. 저도 대학 안 가고 바로 일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들이 사회에서 저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아들에게 왜 대학 안 가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대학 안 간 엄마는 이렇게 삶이 피고
대학 간 아빠는 쫄딱 망하지 않았어? 나보고 쫄딱 망한 길잡이를 따라가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만 보고 갈 거야.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거든. 그리고 멋진 삼촌도 봐봐. 중간에 대학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참 예쁘고 똑 부러지는 아들이지 않나요? 이 때문에 별로 대학 갈 생각이 없다는 아들에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해준 아들이 앞으로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 중학생 때 저를 안아주고 울면서 엄마를 꼭 지옥 구렁텅이에서 빼내주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은 옛날에 친오빠가 저를 극진히 아꼈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모시고 있어요. 저는 친오빠가 해준 아파트에서 아들의 효도와 함께 호강하며 살고 있답니다. 말년까지 그런 시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닌가 참 속상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원망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훨훨 날아갈 것만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사랑을 받던 존재라는 걸 잠시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그 기분이 되살아났답니다. 제 사연이 좀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왕 들려드리는 거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요? 피가 마르도록 미움을 받더라도 모두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해요. 이만 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들이 눈 나빠진다고 그만 자러 가자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